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들으면서 진짜 계속 감탄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아주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들으면서 와, 나보다 더 또라이가 세상에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야, 여러분 이 책을 오늘 읽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와, 실패하기 위해 도전한다. 네, 107쪽에 있는데요. 야, 맞아. 실패하기 위해 도전한다 생각해야 우리가 도전이 매일매일 쉬운 일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10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능에 도전해야 한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 이 책에 많아요. 상식을 깨는. 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도전하면 우리 삶에 이로운 점 1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폭풍 감동입니다. 작가님 직접 이 10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도전하면 우리 삶에 이로운 점 10가지가 있다. 와, 그거 어떻게 했어? 라는 질문을 들으며 주변에서 나를 다시 본다. 나의 작은 경험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누군가와 긴밀한 사이가 된다. 제가 오늘 박상민 교수님과 긴밀한 사이가 됐죠. 반대로 그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도와준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 자체로 성취감이 크다. 사실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별거 아닌데? 라는 마음을 모든 일에 적용하며 쉽게 도전하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크게 보고 정의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더 가꾸기 시작한다. 진짜 도전은 실패에 도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야, 진짜 박수예요. 진짜 도전은 실패에 도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사실 우리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와, 여기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예, 사실 하고 나면 별것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 대부분이 그래요. 막 250km 막 어떻게 뛰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같이 뛰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대단하다는 게 알아요. 히말라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사실 속으로는 비밀이지만 아,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별거 아닌데 쉬운데 네.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만 해야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꾸 성공할까요? 별거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착각해요.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 IQ가 높아서 집이 돈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제가 5만 명 만났잖아요. 저한테 상담하고 코칭받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역량의 딱 50%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인데 자기 50%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 사람 만나세요. 이 사람 연락하세요. 전화하세요. 알을 깨고 나오세요. 대부분이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살더라고요. 맞아요. 스스로를 작게 보고 정의한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념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를 크게 보고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나를 작게 보는데 타인이 나를 크게 보겠어요? 내가 나를 작게 보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타인도 나를 작게 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내가 큰 사람처럼 행동하고 큰 장소로 갑니다. 제가 8년 전에 그 세바시에서 강연하신 거 듣고 그 마라톤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학교 체육 시간에 늘 스탠드에 앉아 있는 아이였거든요. 네. 근데 나는 원래 운동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네. 제가 그 강의 듣고 44세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잖아요. 정말요? 와, 이게 진짜 이런 진짜 미친 분이. 네. 근데 그때 그 철인 3종 경기 네. 감독님이 네. 너무 잘했다고 네. 꼴등으로 끝까지 가면 된다고. 그쵸. 네. 그분이 저한테 네. 체력은 없지만 끈기가 있으니까 꼴등으로 끝까지 갑시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에 맞게
10km에 도전했어요. 와. 네. 근데 1시간 한 20분 만에 들어왔어요. 박수 잘했죠. 한번 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세바시 얼마나 명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질투난다라고 느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강의를 듣고 너무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도 좀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 것도 이상하게 어긋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네, 실제로는. 맞아요. 참 많은 곳에 함께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이 나왔다라고 페이스북에 떴길래 네. 제가 처음으로 가서 용기 내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 책이 기대된다. 잘 될 거다. 라고 달았더니 네. 바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용기 내어서 행동을 했죠. 북콘서트 하자. 박수 한번 치세요. 제가 지금 발견한 게 뭐냐면 박상민 교수님 지금 나 철인삼중 경기 했다라고 얘기할 때 표정 보셨어요? 7살짜리 저희 아이랑 똑같아요. 이 미소가 치아가 막 12개 보이잖아요. 막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으시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도전한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루신 분은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상쾌하고 순수한 행복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수한 도전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반짝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예. 그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자를 이길 수 있는 건 행동이다. 그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느리고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더 많은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공통점이 공부를 진짜 못했어. 여긴 수능 7등급. 그래도 저보다 잘한 거예요. 정말요? 저는, 아니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더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더 잘하셨어요. 그냥 저는 고등학교 재수했거든요.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근데 고등학교 안 떨어지고 바로 가셨죠? 예. 근데 그게 안 좋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안 떨어지고 바로 가셔서 방심해서 7등급. 고등학교 떨어지면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안 해야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지만 계속 행동해서 노력하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부모님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제가 기업에서 5만 명에게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들, 뭐 이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항상 질의응답을 하면은 대부분이 작가님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애가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대부분 다 이 자녀 문제로 질문이 오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 중에 하나가요. 왜 아이들은 꼭 공부를 잘해야 칭찬받죠? 왜 아이들은 꼭 공부로만 평가해야 되죠? 이 아이가 공부를 왜 못할까요? 거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부모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가장 못하는 가장 큰 역할은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저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집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뽀뽀 많이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집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애가 사회 나가면 누가 주목해 주겠어요? 사회는 더 냉철한 곳인데 밖에 나가면 더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런 아이가 집에까지 와서 잔소리 들으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뽀뽀 많이 해주고 많이 포옹해주고 괜찮아 용기 내주고 칭찬 많이 해준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잔소리하고 뭐 공부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자꾸 부모들이 전문가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 역할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리더는 따로 있어요. 부모는 집안에서 이 아이가 집에 오면 행복해, 집에 오면 따뜻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부 못해도 박상민 교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살다 보면 기회가 다 와요. 네, 그걸 자꾸 기다리지 않고 초조하게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이 아이가 느리다고 착각해요. 느리고 빠르고는 없어요. 삶에서. 누구나 자기만의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겨울에도 꽃이 펴요. 진흙 속에도 꽃이 핍니다. 심지어 가장 딱딱한 비행기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에서도 꽃이 펴요. 비행기 활주로는 엄청 두꺼워요.
자세히 보면 거기서도 꽃이 펴요. 누구나 자기의 시기가 다 옵니다. 비교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스팔트에서도 핍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해외 유학을 출신해가지고 원래는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졸업하고 왔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처럼 중도기국에서 고정음식 보고 뭐 대입을 보냈는데 전 수능 안 보고 저 어떻게 30만 들어갔습니다. 여기 강남에서 그것도 강남 재수학원 다니고 그건 다녀가지고 그래서 저같이 실제로 그 당시에 좀 물론 재수해서 간 학생들도 있고 삼수해서 간 사수 간 학생도 있고 심지어는 군 공 먼저 하고 나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수능 없이 그 어학듣기로 수시로. 질문은 없고. 네. 네, 그렇군요. 아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반드시 누군가에겐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 보니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면은 누구나 꽃이 피는 계기가 다 와요. 다.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내 적극성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게 뭐예요? 탈을 많이 쓰고 압도적으로 시도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많이 갑니다. 시도율을 올리면 성공률이 올라가요. 돌이켜보면 진짜 인생은 운칠기삼이에요. 운칠기삼이 뭐예요? 똑같이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보다 압도적인 시도 횟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운으로 성공 횟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끼리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잘 안 알려졌습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운칠기삼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또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진짜 모두에게 기회는 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클 때 중고등학교 때 좀 느려 보이는 아이들이 네. 오히려 더 꾸준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1년 재수하는 동안 그 1년이 너무 길어갖고 그쵸. 고등학교 재수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썼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동생들이 다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설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벽보에 전국 고교생 소설 공모, 시공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 친구가 없어서 짧은 거는 시로 응모하고 이제 긴 건 소설로 응모를 했어요. 주인공이 다 고등학교 재수하는 여자예요. 보냈더니 네. 보내는 데마다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사평이 뭔지 아세요? 네. 이 아이의 상상력은 놀랍다. 고등학교 재수해봤을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이 실패한 아이의 이야기를 진짜처럼 너무 재밌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네, 인기 그래.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이게 공부 못하고 고등학교 또 떨어졌던 아이도 이렇게 기회가 한 번씩은 다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수많은 벽보를 애들은 다 지나갔는데 그쵸. 저는 그 벽보에서 맞아요. 기회를 다 그쵸. 끌어당긴 거죠. 맞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거를 교수님이 그걸 기회라고 보신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얻은 거죠. 이게 남들이 보지 않는 거를 굳이 하는 그 힘이에요. 제가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된 것도 벽보에 목수를 구한대요. 근데 그 목수를 5일 동안 일하면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 준다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벽보를 다 뜯었어요. 누가 볼까 봐. 정말 야비하죠. 경쟁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돼야지. 또 왠지 영어 잘하고 그런 애들이 다 성공, 취업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목수가 아니니까. 왜냐면 종이에 한 10개 오리발처럼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그한 두세 개 뜯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경쟁자가 누가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이를 다 뜯자. 내가 하자. 정말 얼마나 야비합니까, 진짜.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래서 전화하니까, 목수, 해병대에서 배 만져봤다. 막 허풍 떠니까, 와, 해서 목수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막 해서 마지막 날, 저 강사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20번 이력서 냈는데 다 실패했다. 그분이 저를 자기가 일하는 샵에 데려가서 사장님한테 설득해 준 거예요. 무급 인턴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친구 너무 성실하다. 그래서 제가 돈 하나 없이 자격증 5개를 따서
스코어다이 마스터가 되고 스코어다이 강사가 된 거예요. 그게 23살 때 일이에요. 벽보를 뜯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오 작가님보다 제가 좀 착했나 봐요. 좀 뜯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세상에. 너무 얍삽하죠. 진짜. 근데 저는 이분을 정의하라 그러면 많은 단어가 떠오르지만 하나만 먼저 말하라 그러면 사실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이 작가님을 통해서 요즘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나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힐링 캠퍼스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꿈도 없고 나 같은 애가 도전해도 안 될 거다. 부모 있는 애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해봤자 사회가 그쵸. 우리를 알아주겠는가? 맞아요. 아이들이 다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독서로 행동력 수업을 정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미 행동해버렸어요. 내가 이 작가님을 모시고 오겠다.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오늘 물어보려고요. 저희 자립 청년들이 책 읽고 토론할 건데 와 주실 거죠? 이게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간하고 매일같이 지금 막 강연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안 가요? 아, 맞습니다. 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린 먼저 일을 치고 사람을 맞아요. 함께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열정들이 막 발견되죠. 손 드시면 제가 마이크 들고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이렇게 제일 먼저 손드시는 진짜 네. 행동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네. 이거 자꾸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네. 아까 이 책 그 색깔이 피색이라고 그 경험한 피 같은 색깔이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지가.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뭔가를 이뤘다면 네. 저만 갖고 누구한테 그 알려주지 않고 저만의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이렇게 대우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책까지 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네.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회가 어떠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해요. 다 그래요. 나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거 막 다 막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나 혼자 안 먹고 살려고 하고 남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타인을 위한 모든 건 사실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왜냐, 1년, 5년, 10년 지나서 저에게 돌아올 걸 알아요. 제가 20살 때 20년 동안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국가를 옮겨가면서 외국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천사가 너무 많았다고. 그 천사로부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제 역할은 최소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는 최소한 받은 것만큼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서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가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제가 장학금을 왜 주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아이들에게 내가 겪었던 기회를 계속 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100명, 1000명 주면 이 중에서 저 같은 아이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20년 지나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준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100만 명 주기 위해서 10년 후에 100만 명 주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무조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나는 타인을 위해서 살면은 나에게 기회가 와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걸 다 알려줘도 괜찮아요. 왜냐, 다 알려줘야 제가 또 새로운 걸 배웁니다. 내가 내 걸 비워야 빨리 그 빈 공간에 계속 채울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100개 알려줘도 대부분은 99가지 안 해요. 대부분은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1%만이 이 100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재단 만들면 최하 5억은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이 책이 50만 권 팔리면 됩니다. 네.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제가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전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도전에서도 분명 실패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그때마다 어떻게 다독여 주셨는지 자기 자신을 네. 네,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실패를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겠어요. 이 성공의 이야기를 겪으려면은 실패는 한 150번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50번이 아니라 1500번은 나와야겠죠. 근데 제가 스스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예요. 나 이럴 줄 알았어. 후회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후회하고 남 탓하고 자꾸 내 탓하는 것들의 가장 큰 손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괜히 막 주저하고 그래봤자 거울을 봤을 때 너무 어두운 내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실패를 하고 나니까 제가 집 밖을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 안 만나고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집 밖에 안 나가고 맨날 집에서만 있었거든요. 우연히 야구 경기 보는데 그때 추신수 선수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운동선수. 1년에 막 2, 300억을 벌어요. 추신수 선수의 타율이 나와요. 2할 7푼. 2할 7푼이 무슨 뜻이냐면 타석에 섰을 때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성공 확률이 27%인데 300억을 버는데 나는 고작 몇 번 했다가 실패했다고 집 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지금 구석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 확률이 27%밖에 안 되는 300억 버는데 나는 고작 몇 번 하다가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그 집안에 가만히만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은 걸 이루었건 많은 걸 실패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으세요. 왜 잊어야 하느냐? 과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히말라야를 올랐건 세계 일주를 했건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과거예요. 저한테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고 내일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할 것만 생각하기에도 24시간은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지나간 거를 저는 그냥 빨리 잊어요. 빨리 잊는 게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고 막 눈물 흘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다 잊어서 사실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기억에도 나지도 않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 까먹었어. 그래서 지나간 거는 그냥 빨리빨리 그래서 뇌가 삭제해버립니다. 삭제하면은 뭐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굳이 우울해할 것도 딱히 없어요. 네. 과거는 빨리 망각으로 흘러보내자.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아이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오늘 왔어요? 세상에. 앞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앞에 나가서 앞으로 가봅시다. 세상에. 행동력의 왕이야.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멋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연호 작가님처럼 이제 파일럿이 되고 싶은 아. 학생이고요. 제가 이제 일단 잠깐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몇백만 원짜리 이제 카메라를 쓰면서 이제 현직 파일럿 분들을 막 찍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는 뭐 일도 하거든요. 제가 뭐 돈은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그 비행 하시기 전 이제 조종사가 되기 전에 네. 이제 정해진 이제 항공사마다 정해진 비행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비행 시간 할 때 이제 그 몇 년 정도 걸리셨는지. 입사하기 전에 비행을 얼마나 네, 했었는지. 네. 그러니까 조종사가 꿈인 친구다 보니까 질문이 네.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마다 다 다른데 항공사마다 다른데 입사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항공사는 비행시간 300시간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부기장으로. 근데 어떤 항공사는 뭐 1500시간, 어떤 항공사는 3000시간 이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0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비행학교 와서 250시간을 학교에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카고 회사에서 약간 인턴십처럼 1년 동안 부기장 일을 했어요. 그래서 총 1000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택배를 비행기로 달라요.
그래서 DHL, UPS 이런 택배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중부 작은 도시들을. 실제로 작은 도시 가면은 직원이 한 명밖에 안, 트럭 기사 한 명밖에 안 와서 제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지고 짐을 날라야 돼요. 쿠팡처럼 그 짐이 나르는 일을 비행도 하고 짐도 나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시간을 쌓아서 저는 입사를 했어요. 혹시 그러면 1000시간이 혹시 대한항공? 지금 한 3000시간 정도 쌓였죠. 대한항공의 하이에어라는 항공사에서 네. 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3000시간 정도 비행을 했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는 조종사분이 있거든요. 뭐 네. 대한에도 있고 아시아나에 있고 뭐. 네. 근데 유일하게 하이에어는 없어가지고 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만남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하이에어 조종사 한번 생긴 거네요. 이제. 아, 네. 제가 그저께도 이제 김포항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분을 뵀었거든요. 조선사분들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가가지고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또 하거든요. 아, 인스타를 찾아서? 네, 그냥 제가 막 비행기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아.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조종사분들 이제 그 얼굴이 찍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먼저 DM이 와요. 아. 메시지 와서 이거 저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아. 막 이렇게 언제 찍은지. 그쵸. 네, 맞아요. 아,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한민국 항덕들이 있어요. 항덕. 네, 맞아요. 네, 그 중에 한 명 항공에 접니다. 비행기에 완전 미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 중에서 공항 그 옥상에 가서 이 망원렌즈 같은 걸로 네. 비행기를 촬영하신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 저희는 지금 칵핏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가끔 기장들 얼굴이 나와요, 사진에. 그럼 기장들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쵸. 내가 비행한, 우리는 일하는 모습을 누구도 찍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평생. 막 3, 40년 일하신 기자님들도 자기 얼굴이 나온 사진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분들이 전국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 비행하던 모습들이 막 가끔 막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디 가는 거, 어디 가서 이거를 기록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러면 그 비행을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게 난 거를. 나는 이만큼밖에 안 나와. 까만 점이지만 나는 알아요. 그 기장들은. 파일럿들은 다 알아요. 나란 걸. 그래서 사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 아. 진짜 꿈을 이룰 것 같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저 이수열입니다. 이수열? 와우. 야. 여러분, 우리 이 이름을 외워줘요.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이수열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정말 대단하다. 꿈을 꼭 이뤄라. 이수열. 아우, 잘했어요. 멋져요. 너무 고등학생이 너무 멋있습니다. 야. 저게 행동이에요. 진짜 행동력을 어디로 갈까요?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가서 사진 찍고 파일럿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네, 다음 질문 갑니다. 마이크 어디로 갈까요? 아까 손 드신 분이 계셨는데. 네, 앞인가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박상미 교수님 여기에 오니까 2년 전 과거 내가 생각나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 자신한테 조금 칭찬하고 갈게요. 2년 전에 저보다 지금 현재 있는 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일단 우리 박상미 교수님한테 감사 인사 전하고요. 저는 그 일기 구지 프로젝트 1월 달에 오연우 코치님한테 그 미션을 받고 공간이나 환경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리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많이 환경 설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그룹 안에 환경 설정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저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 제가 너무 많이 작아지는 느낌이 가끔씩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코치님이 말했잖아요. 어제의 나보다 1% 달라지면 된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데도 네. 그 안에서는 너무 빨리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자신이 많이 작아질 때 그 그룹에서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인드로 그 그룹에서 살아남아야 될지 그거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떨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말을 했지만 제 말이 과연 정답일까요? 제 말은 단순히 오연우의 생각이에요. 오연우의 경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절반만 듣고 절반은 버리셔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 정난경 작가님의 삶의 정답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정난경 작가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연호가 만들어진 이 환경은 절반만 듣고 버리세요. 나머지 절반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도 다 반은 절반이고 반은 오답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미션이나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도 그 기준을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 매일매일 운동해야지 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10km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거울 보고 맨몸 스쿼트 10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설정해야 합니다. 남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가면 마찬가지 계속 이야기하죠. 나는 타인의 정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한 달에 50권 읽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어요. 50권 읽는 사람이 과연 성찰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기준을,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서 조금하든 많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을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남경님의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기준을 만들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나는 내 기준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멋집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네,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네, 그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이제 젊은 친구들 오면 무조건 앞으로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작가님께서 뭔가 간절함으로 여러 기회를 잡으신 걸로 맞아요. 이해를 했는데, 네. 뭐 대기업에도 입사하시고 네. 파일럿도 되시고 하면 뭔가 그런 간절함은 좀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원동력으로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잡고 계신지. 네. 저는 뭔가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네. 간절함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고는 싶지만 네. 뭔가 그 마음이 잘 안 움직이는 현실에 뭔가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지금 다 성공을 하셨는데 뭔가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떤 뭔가 원동력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이 진짜 현실적인 질문,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거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20대 때는 정말 간절하게 했거든요. 진짜 전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전사에 나가는 전사는 어떻게 일하죠? 칼을 빼서 내가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1등 해야지,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쟁취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제 스스로는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전사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기는 거는 내 동료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나는 매일 1등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꼴등해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진짜 저도 웃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승부에서 저도 때로 느려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은 조금 변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은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제가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히말라야도 오르고 책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다 과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0이면은 다시 100까지 끌어올려야지. 계속 저를 스스로를 0으로 만들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판을 만들어요. 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왜 만들었겠어요? 책을 쓰기 위해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5억을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5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출판사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 슬럼프라는 게 오거든요. 슬럼프라는 게 오기 때문에 내가 막 게을러지는 때도 분명히 와요. 괜찮아요. 슬럼프가 오면 또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안 해요. 혹은 나는
뭐 글을 쓰고 싶은데 안 합니다. 혹은 나는 좀 더 어디 뭐 내가 진짜 원하고 싶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를 잘 안 합니다라고 하는 거 있다면 판을 벌려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나와 비슷한 철학인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다 같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혼자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모으세요. 인간은 함께 할 때 동기부여가 나와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아보고 이왕이면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 역할을 하면서 내가 맨날 책만 읽고 강의만 듣는 것도 때로는 안 좋아요. 내가 책을 쓰고 내가 강의를 하고 내가 글 쓰는 사람이 되다 보면은 시야가 조금은 바뀝니다. 그게 바로 환경이 주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환경을 만들어 보고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 보고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 계속 끊임없이 내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걸 맞이해요. 우리는 새로운 걸 맞이할 때 새로운 생각이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그러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내가 낯설게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네, 대학 나오고 대기업 네. 대기업 들어가고 나니까 네. 내가 간절함도 없고 행동도 못하고. 근데 오늘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일부터, 아니, 오늘,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일단 독서를 네. 이 책을 사실 제가 안 읽어가지고 이 책을 먼저 네. 그럼 이 책을 읽고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독서 클럽을 리더가 되어서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네요. 네. 제 생각 어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근데 내가 처음 하는 일을 해보고 처음 하는 무언가를 해보면 어렵거든요. 우리는 처음 하는 뭔가는 막 부담스럽고 막 떨리고 막 어려워요. 괜찮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흔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마흔에 주저하고 마흔에 어설프고 마흔에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20대 때 하는 게 훨씬 시간을 사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나이 있죠. 나이 있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하지요. 긴 시간 너무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오연호 작가님께 네. 우리만의 인사를 또 전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오연호만. 오케이, 맞습니다. 행동력 수업? 오연호! 대한민국의 무기력을 깨워라? 오연호! 잠든 꿈을 일깨우는 강의로 또 만나요? 반드시 장학재단 만들어서 수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오늘 강의 고마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잠든 꿈들과 희망이 다시 일깨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오늘이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10만 권 나가는 날 우리 여기서 또 모이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이 책의 수익금은 또 좋은 곳에 또 다 사회로 환원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변에 행동력 수업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